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문화 절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문화 상대주의, 그 관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개념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전체적인 큰 맥락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여러분 또 괜찮으시면 또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여러분한테 조금만 지식이라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큰 맥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시간, 공간 개념은 아니고요. 문화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말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상황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화 상대주의 하면은 개념은 설명했잖아요. 나도 옳고, 나 있고, 너 있고. 요거는 이제 총체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전체로 보는 거죠. 또 연관 체계로 보는 거죠. 체계의 연관. 총체론적 관점. 또 상대론적 관점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 뭐 동성애론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은 문화 상대주의 하면 상대론적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죠. 또 비교론적 관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 특수성. 이 두 개 다 해서 그래야 객관적 이해가 가능하고 이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뭐가 나와요? 네? 객관적인 이해 가능하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론적 관점이라는 거는 뭐하고 뭘 비교해요? 보편적인 거하고 특수적인 거. 그죠? 이게 문화인데. 자, 우리가 보편성 문화 구성 요소는 뭐 있었어요? 그때는 구성 요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첫 시간에 드렸던가요? 문화 구성 요소는 보편성에 속하는 구성, 뭐 기술, 뭐 상징, 뭐 이렇게 뭐 성황나무 같은 것도 되겠죠. 그것도 문화입니다. 또 뭐 우리 종교 같은 것도 되고요. 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이것도 되고요. 뭐 언어, 그 다음에 예술, 또 규범, 또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보편성. 왜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뭔가 이뤄내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통성. 그게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술?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요. 인간들이 아무리 뭐 여기 살고 저기 살아도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향적이고 도구지향적이잖아요. 왜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냥 안 살죠? 하다못해 곡괭이라도 들고 도구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금의 자연적 상태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문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성은 뭐예요? 특수성은 뭐 말 그대로 지역사회 특성, 뭐 사회적 맥락,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걸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는 문화 상대주의고, 부정하면은 절대주의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자, 우리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려면, 네? 그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또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게 이제, 여기 시간 개념하고 말씀을 엮어서 한번 같이 드려볼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또 뭐 시간도 좀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어떻든 뭐 보편성은 뭐고 특수성은 이해되시죠? 그때 제가 잠깐 말씀만 조금 기억만 살려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문 닫는 소리가 꽝 있고 자동차 소리가 있었고 피아노 소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예요? 다 소리죠. 그러면 이 소리만 여기 뽑아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게 뭐예요? 보편성이죠. 객관성이죠. 왜냐면
피아노 소리, 거기 소리 나는 거잖아요. 자동차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문 꽝 닫는 소리 나죠? 근데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뽑아냈는데, 여기에는 뭘 못 담아요? 문을 왜 꽝 닫았는지, 그죠? 나 신경이 나서 꽝 닫았어. 뭐, 이거. 근데 신경질 난다는 게 안 들어가 있죠. 자동차는 너무 막 막혀서 빵빵 됐는데, 왜 빵빵 됐는지가 안 들어가 있죠. 피아노 소리 듣고 나는 굉장히 감명을 깊고 예전에 첫사랑의 감정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 안 들어가 있죠. 어디에요? 소리라는 보편성이라는 객관성이라는 데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보편성, 객관성, 영원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하죠.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보편성, 특수성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뒤에 가서 제가 시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한편 조금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문화 상대주의를 통해서 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좀 깊이 이야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문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거였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옳으면 너도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옳고 너도 옳은 거였어요. 그럼 나도 옳고 너도 옳으면 내가 귀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대주의에서 우리가 좀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뭘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왜 타인의, 그러니까 저쪽을 B라는 문화하고 하나 예를 그냥 들게요. 저 필리핀 문화하고 우리 한국 문화예요. 그러면 왜 필리핀 문화가 우리 문화도 소중하면 그래 필리핀 사는 사람들의 문화도 참 소중해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게 상대주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다면 그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그 문화 너희도 소중해 이런 왜 그래요? 그냥 내가 편하게 우리 문화하고 게임이 안 돼서 우리 경제 성장을 우리 못 따라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정해주는 척 하는 건가요? 아니죠. 뭘 통해서요? 그 필리핀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성, 차별성, 그죠? 차별성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깨닫고, 그죠? 그 고유성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대주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를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단순히 너네도 옳고 우리도 옳아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찾아요. 원래 우리 한국 문화가 뭔지 그 고유 가능성을 찾아서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고 깊게 좀 한편으로 깊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상대주의라는 개념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기존의 문화 이해는 어떻게 했던가요? 굉장히 이분법적이었죠. 이제 우리가 좀 표현하면 프로이드 이분법적 구본인데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 그죠? 그 무의식 이론이 뭐냐면 1856년대 아닙니까? 프로이드. 이게 아마 1830년대부터 이때가 아자 그 심리학적 학문이 굉장히 좀 그때 당시를 많이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무의식 이론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전에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와서 이제 인간은 이성적 합리론자들이 있죠.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성적 존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어디까지요? 헤겔에 이르기까지. 칸트는 그걸 12가지로 또 분류를 해요. 그 이성을.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신칸트주의 가서 나중에 헤겔은 절대 이성이라고 그러죠? 절대적 이성.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런 개념이, 신의 개념이 됩니다. 절대 이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가 보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실존주의 쪽으로 가서 메를린 뽕티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조금 몸이다 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시기가 프로이드 이분이 더 빨라요. 근데 프로이드가 그때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무의식적 기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많다. 인간은 무의식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게 심리학적 기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은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합니다. 아이디, 이드, 뭐 그죠? 알죠? 에고, 뭐 슈퍼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론을 설명하고, 또 리비도, 성적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심리학 이론을 이게 펼쳐가는데, 어쨌든 이분은 선하게 분명한, 뭐 이전에는 뭐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문화를 이원론적으로 봤죠.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 이론은 의사소통 이론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너의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라칸이나 융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우리 프로이드나 설리반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기존 문화를 이해했느냐면, 이성, 예전에 이성인데, 이 사람 이제 문화는 드러난 것, 우리가 첫 시간에 했죠. 드러난 것과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죠? 근데 프로이드는 뭐냐면, 이 설리반하고 다른 게, 무의식의 그냥 역할, 무의식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드러난 거,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거 이렇게 했고, 설리반 이분은 말보다는 행동에다 비중을 두고 의사소통에다가 이제 좀 역점을 두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커버트가 됩니다. 이게 설리반은 말로 드러난 거, 행위 쪽으로 좀 역점을 뒀고, 프로이드는 그게 아니라 역할, 무의식, 이제 의식이죠, 무의식. 거기에 둔 게 틀린 거예요. 같은 건데, 아시겠죠? 프로이드, 설리반, 그 차이가 있고요. 물론 제가 이 프로이드나 설리반은 인류학자입니다. 예, 설명하려면 뭐 여기 지금 문화인류학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재적, 내재적 이렇게 나눈 분인데, 이분은 인류학자인 클럭콘이라는 분이에요. 외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구체화되는 거, 뭐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제도, 이런 걸 외재라고 그랬고,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이죠, 우리 의식 주변에 있는 거, 이런 걸 내재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외재적인 문화, 내재적 문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분법 쪽으로 나눴죠. 그죠? 두 개로 나눴죠? 다.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시간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세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인간과는 당시 어땠냐면, 인간은 그냥 자연의 뭐 생물의 한 종류고, 그리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또 자연적 존재고, 그리고 인간은 또 뭐 삶과 죽음, 이렇게 이원론적 방법이 널리 알려진 그런 세계 내 존재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인간도 그렇고, 이 문화도 그렇고요. 우리가 인간이 됐든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제도가 됐든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아셨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드러난 거, 드러나지 않은 거, 그 다음 외재적, 내재적 이 두 개만 가지고는 그래, 왜 이렇게 됐지? 현재는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뭘로 돼 있어요? 디지털 0, 1, 0, 1 이런 거로 이루어지죠? 처리 속도 뭐 이런 거는 이진법, 이걸 이진법 이진수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요소는 현재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동적인 거,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또 어떻게 변화되지? 이런 걸 설명하려면 이 두 개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요소가. 그럼 뭐예요? 뭐 3개도 좋고 4개도 좋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걸 조금 단순화해서 한 3개만 우리가 끌어내보자. 그죠? 그게 3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3개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물론 뭐 꼭 3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문화를 살펴보는데 3개만 있겠어요? 더 많은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최대한 좀 단순화해야 좀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3개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경의 기독교, 제가 다 기독교 중심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 좀 완전한 숫자죠. 3이. 근데 2하면 뭔가가 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3이 완전한 숫자예요. 우리 동양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그게 이제 문화 차이거든요. 의미 체계가 달라서 그 의미 부여를 달리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 우리나라는 뭐 4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4. 근데 서양은 13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 삶의 문화의 차이예요. 그냥 문화에서 그냥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게 딱 깨놓고 보면 뭐 4나 13이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의미고 상징일 뿐이죠. 의미나 상징도 아까 우리 보편성 봤죠? 문화 구성요소 보편성의 의미나 상징도 뭐라고요? 그것도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의 보편성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것뿐입니다. 그냥 그 성격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3개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시간과 같이 한번 시간 플러스 공식, 시간 플러스 비공식, 기술적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이전에 여러분한테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뭔지 시간과 공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을 원래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이 문화에게 전해주는 말이 뭐고 공간이 우리 문화라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왜 문화 제가 하냐면 우리 삶의 양식 어떻게 보면 문화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문화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도가 문화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삶인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근데 거기 속에서 제가 아까 인간 얘기 조금 했는데요.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가면은, 네? 인간은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가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하면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이전에 원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약간 좀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길어져요. 시간만 얘기하고 공간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얘만 간단해서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뭐라고요? 이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은 여기 제 글쓰기가 안 써여지어서 제가 이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인간은 주어죠? 이게 수로죠? 그죠? S 수로죠? 또 버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인간은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주어인데 인간은 뭐뭐하다, 이성적이다, 인간은 변덕스럽다, 인간은 이성적이다, 인간은 슬프다, 인간은 즐겁다. 여기는 수로는 뭐예요? 계속 변하죠. 근데 인간은 이거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변하면 성격이 변해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럼 여기다 애니멀을 넣어봐요. 동물은 슬프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성격이 달라지죠. 인간은 뺄 수가 없는데 그 속성을 설명하는 건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주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옛날 철학자 플라톤 이래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인간은. 그럼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 영원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에서 신의 개념을 딸 때 신은 시간적 존재인가요? 그냥 초월적 존재인가요? 초월적 존재죠? 그 시간하고 개념, 시간은 인간한테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적 존재거든요.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가요? 어쨌든 시간은 아까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하면은 영원하진 존재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영원한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왜요?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B와 D 사이에 생이 있는데 태어나서 데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잖아요. 이후는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죽잖아요. 그죠? 그죠? 시간적 존재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적 존재인데 옛날 사람들은 인간을 영원한 보편적 존재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 똑같이 끌고 오겠습니다. 그 인간을 이 문화로 한번 끌고 오면 왜 끌고 온다고요? 예? 왜냐면 인간들의 삶의 양식, 제도 이게 총체가 문화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화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공식적 차원이 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공식적 차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과거적인 데 많이 쓰거든요.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인식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1 플러스 1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니, 그럼 뭘 물어봐요. 당연한 걸 2지. 아, 당연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식적 차원이 넓으면 사회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뭐, 크게 따질 것도 없어요. 근데 틀리게 되면 바로 교정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예전에 왼손으로 밥 먹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랬거든. 야, 복 나간다. 오른손으로 먹어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또 어른들한테 말대답하면 뭐냐면, 야, 말대답하는 거 아니야. 언제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른들이. 이게 아주 그냥 바로 교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공식적 차원이 적을수록에는 어때요? 개인 선택 범위가 되게 넓어지겠죠. 왜냐면 내가 살고 있던 그 문화, 세계, 그 세계에서 다 규정하던 것을 그게 적어지면 그 범위가 누구한테 와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죠? 선택 차원이 넓을수록에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커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차원이 공식적 차원입니다. 아까 했죠? 그리고 뭐예요? 주로 쓰는 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거. 그리고 좀 이원적 성격을 가졌죠? 공식적 차원은 어때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과거적인 표현이면. 이런 게 깨지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어이가 없네. 이런 말이죠. 아셨죠? 공식적 차원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공식적 차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차원 볼까요? 뭐를 의미하는지는 이제 아는데 말로 막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야, 나 따라해 그냥 이런 거. 뭐 요리나 기술 부문에 이런 게 많아요. 뭐 자동차 정비도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말로 설명하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막 짜증이 나. 야, 그냥 나 따라해라. 이런 거 있어요. 모든 기술 하시는 분들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나 조직에서의 상사 관계나 인간관계도 사실은 비공식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보이기에는 공식적이고 섞여 있죠. 이런 게. 그리고 기술적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비공식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인간관계. 이게 말하기는 되게 곤란해요. 근데 경험적으로만 이렇게 행동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승진하려면 줄 서야 되고요. 인맥도 찾아야 되고요. 잘 비벼야 되고요. 아주 성격 좋은 놈으로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누가 말해주지 않아요. 이거 말해주고 규정집에 적혀 있나요? 그러면 기술적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말해주지 않아요. 이건 내가 눈치껏 경험적으로 이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러면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죽음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일부분이 이제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제 요게 상당 부분 기술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미 비공식 차원이 지각되면 이미 기술적 차원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요런. 그 다음에 외지적인 것으로 표현할수록에 비공식적 차원은 축소되겠죠. 당연하죠. 그죠? 내가 나 따라 해봐라가 이게 적어지면 다 책으로 이렇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책으로 적히고 이러면 뭐 책 보고 알아서 해. 이러면 되니까요. 그건 내재적인 것은 줄겠죠. 경험적인 부분.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제가 좀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보다도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화의 세 차원 중에 이제 마지막 기술적 차원 볼까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이 가능한 영역이죠. 물어보면은, 이 책에 왜냐하면 이게 적은 거. 또 글이나 말로 명확하게 돼 있어서 멀리서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 또 뱀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제가 온라인 강의에도 멀리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기술적 차원입니다. 또 직무기술서, 교육, 연구, 시험 영역. 또 어떤 상품의 사용 설명서. 조립 상품 오면은 사용 보이죠? 누가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설명서 보고 내가 조립하죠. 예전에 뭐 장인의 손에서 나온 낫, 호미 이런 것도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돼서 기술적 차원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차원은 앞에 공식적, 비공식 차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셨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한 차원이 작동하면 다른 차원은 작동이 멈추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차원에 있지는 않아요. 공식, 비공식, 기술적 차원이 있지만 이거를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는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문화적 구성 요소는 여기서 10가지를 얘기해요.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뭐 상호작용.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상호작용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학자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방법 뭐 이런 거,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뭐, 그 10개를 설명하는데 10개가 더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만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시고요. 저기, 특정 문화를 이제 형성하는 거는 왜 뭐 내가 기술적이냐 비공식이냐 뭐 공식이냐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생계 토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화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아까 이제 말하는 구성 요소는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PMS라고 그래요. 기본적 메시지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MS를 이제 이해하려면 뭐 영토권, 양성성, 뭐 시간성, 학습, 습득, 뭐 이런 게 몇 개 그래서 10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또 이것만 여러분 제가 조금 차분히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현상이라도 기술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게 다른 곳에서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공식적 차원일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예? 이런 예를 조금 이따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야 저거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문화적 수련이 좀 덜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차이,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이와 다양성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그 꼬맹이 있죠, 아이들 뭐 유치원 한 5살 뭐 이런 아이들이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그죠? 막 떠들면 옆에서 어른들이 밥 먹다가 말은 안 하죠, 그죠? 조금 애가 귀엽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애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야 이러면 안 돼. 야 어르신들 여기 식사하시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는 그렇게 막 떠드는 게 아니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죠? 놔두고는 그래 왜 그러냐면 애 엄마도 뭐 젊겠지만 5살짜리가 자기 애니까 그게 귀여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뛰어노는 그것이 그냥 자기 눈에 귀엽고 뭐 다 허용되는 자기만의 그건 자기 생각이죠.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는 그냥 이렇게 딱 난 우리 애가 귀여우니까 뭐 저 정도는 뭐 괜찮지 않아? 이러고 그냥 놔둬버려요. 근데 너무 애가 뭐 조금 근데 너무 심하게 막 떨고 막 울고 막 이럴 때는 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다독거리거나 좀 혼 좀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이제 공식적 문화 차원이거든요. 야 이런 데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애가 만약에 기술적 문화의 차원에 있다면 얘 이럴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어른들 있는데 왜 내가 떠들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뭐 보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뭘까요? 그 기술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있는 이게 어른들 많은 데서 왜 안 돼요? 내가 뭐 뛰노는데 뭐 어른들한테 뭐 밥 먹는데 뭐 해준 거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식이 참 버릇이 없네? 그죠? 또 어떻게 보면 혼 좀 내고 싶고 이럴 거예요, 어른들은. 근데 애 엄마는 그걸 지혜라고 귀엽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같은 문화 속에 있어도요, 이렇게 차원이 다르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갈등 현상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쪽에서는 허용되는데 저쪽에서 허용이 안 돼요. 왜냐면 같은 동시대에 같은 국가에서 같은 사회에 살아도 내가 공식적 차원에 있느냐 비공식 차원에서 바라보느냐 기술적 차원에 있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아셨죠?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식적 차원이 넓으면 좀 편한 거는 있어요. 근데 기술적 비공식적 차원이 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럴까? 이게 아마 자본주의 또 개인주의화 이런 사회 시스템 환경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이런 철학적으로는 좀 실존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 비공식 기술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죠. 기술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뇌가 남발합니다. 아셨죠? 왜 그래야 돼요?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버릇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예를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비공식 문화의 예를 2가지만 적어서 기술해 보세요. 아셨죠? 뭐 이상까지는 필요 없고 비공식 문화 2가지만 적어서 근거를 한 줄씩 적으시고 아셨죠? 그렇게만 여러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여러분한테 늦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고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쉬고요. 다음 주 쉬고, 다음 주 추석 명절 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